네, 일반 물리 2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2시간 동안 이제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갈릴레오, 레머, 피조, 푸코 등등.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푸코라는 사람, 푸코의 진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간단한 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소개할 만한데 소위 말해서 로테이팅 미러, 그러니까 회전하는 회전하는 거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셋업은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빛을 여기서 쏴요. 그러니까 빛을 여기서 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팔각형인가요? 팔각형 모양의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전부 다 거울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기도 거울이고 여기도 거울이고, 8면 모두 거울이고, 이 빛이 이제 여기서 반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미러, 적당히 이제 잘 정교하게 셋업을 어레인지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오게, 꼭 이런 모양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거리가 정해져 있겠죠.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다시 여기에 반사가 돼서 우리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이런 셋업이에요. 이런 셋업인데 얘를 이제 요 R이라고 한 미러를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는 건데, 아무튼간에 첫 번째 초기 상태는 초기 상태, 회전하기 전에는 얘가 이제 빛의 경로가 이제 여기 이제 그려진, 여기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여기 1번으로 이제 오는데, 빛의 경로를 우리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하겠죠. 빛의 경로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빛이죠. 여기서 이제 오는 빛을 여기를 관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미러를 제가 이제 얘가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 얘가 회전을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돌아간다고 칩시다.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1번 위치에서 얘가 이제 여기서 반사가 됐는데, 얘가 이제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얘가 살짝, 이놈이, 이 미러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살짝 돌아간단 말이죠. 살짝 돌아가서 색깔을 바꿉시다.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반사가 될 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빛이 안 보이는 거죠. 빛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는 게 이제 관측의 입장에서 망원경 관측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자, 안 보이는데 그게 얘를 이제 회전 속도, 회전 각속도를 조절하잖아요. 회전 각속도를 점점 늘리는데 그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점점 빠르게 변화를 시키면 어느 순간 얘가 다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그 8분의 1만큼 돌아가면은 모양이 그대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거를 지우고, 자,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다시 그 미러가 8분의 1만큼 돌아가면은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만큼 돌아가면은 이게 원래랑 모양이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얘가 다시 얘가 반사되는 각도가 똑같다는 거죠. 3번. 점점 빠르게 해서 여기가 8분의 1바퀴만큼 로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8분의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t라고 하는 건 주기죠. 회전의 주기가, 얘가 만약에 이제 빛의 여행 속도, travel time, 얘가 동일해지면은 다시 반사가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실험에서 이 주기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실험에서 주기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그 빛의 여기 이 경로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속도를 시간을 알아낸다는 얘기고, 이 거리를 알면은 빛의 속도를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의 트래블 타임을 알아내고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 c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초기에 아주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빛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자기파를 다루려면 이제 파동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파동에 대해서, 파동이 어떤 모양,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건 꼭 전자기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 파동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자, 이제 x하고 이제 시간하고 이제 1차원, 이게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을 생각을 합시다. 밑으로 내려서 얘가 이제 이게 x축이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값이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편파를 생각을 하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 파동이라고 하면은 순간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치면, 이런 파동이 있다고 쳐봐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타임 제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앰플리튜드가 있을 텐데, 타임
제로.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웨이브가 그 앰플리튜드가 있을 거고요. 앰플리튜드 진폭. 뭐 간단히 생각해서 뭐 스트링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링 그 줄이 그 출렁출렁 하는 것들 일종의 파동이잖아요. 그 진폭을 얘기하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F라고 표시한 거고요. 이 F라고 하는 놈은 시간, 공간과 위치하고 시간의 함수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근데 이제 파동의 가장 아이디얼한 파동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제자리에서 보면은 진동이지만 결국에는 얘가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시간이 제로에서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 자리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x 값이 바뀌죠. 진폭이 바뀌는 거고, 요 모양이 그대로 t 이퀄 그 타임 t 후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이게 f의 x t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 속도를 v라고 하고. 자, 근데 여기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함수가 뭘 나타내느냐면 결국은 fxt가 아무런 값이나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fx0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 그 원래 값에서 이게 뭐 여기 중심점이라고 합시다. 중심점이 있으면 중심점이 이동을 하죠. 중심점이 이동을 해서 얼만큼 이동하냐면 v에다가 t만큼, 거리가 vt만큼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얘가 이런 꼴을 갖는다는 거죠. x 하고 원래 제로가 x 마이너스 vt의 제로, 이런 꼴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타임 제로에서 함수에 이거를 그냥 편의상 fx라고 씁시다. fx 마이너스 vt. 자, fx가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vt만큼 이동한 상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만족해야 하는 성질은 바로 이런 것이고요. 물론 모양을 완전히 유지할 경우.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적인 파동이 만족해야 될 그 함수란 말이에요. 앰플리튜드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인 함수가 있다. 응? 파동의 모양이 이제 그냥 사인 함수가 돼 있다. 뭐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냥 t 이퀄 제로에서 보면은 어떤 앰플리튜드의 a의 사인의 k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한다면 얘가 만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fxt는 다른 게 아니라 f의 x-vt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x 대신에 x-vt를 넣으면 되죠. a의 사인에 k의 x-v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뭐 다른 경우 아니면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요런 이제 로렌치안 모양을 갖고 있다. fx가 뭐 어떤 a의 b의 x-vt의 vt가 지금 들어오면 안 되지. 뭐 이런 모양이다. bx 제곱. 요건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죠.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fxt는 역시 fx에다가 x-vt를 넣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x 대신에 x-vt를 넣으면 되는 거죠.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이러한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주는 방정식이 있죠. 이 조건을 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분 방정식, 파동 방정식인데, 얘가 바로 fxt는 fx의 마이너스 vt 요거를 만족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주는 해를 주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뭐 파동 방정식을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을 테고요. 나중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유도를 할 텐데 이런 꼴이에요. 어떤 꼴이냐면 라운드 제곱에 f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에 라운드 t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에 f는 0. 자, 이걸 이퀘이션 스타라고 하고, 자, 얘가 바로 이거를 만족을 해요. 얘가 이제 satisfies fxt는 f의 x-vt의 함수다. 이걸 만족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값도 가능한데, 플러스도 가능해요. 뭐 플러스 이제 반대로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얘기는 여기서 또는 뭐 그냥 이렇게 써놓읍시다. 또는 또는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해볼 텐데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x-vt라고 정의를 합시다. u라고 하는 변수를. 자, 그럼 여기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면 라운드 x를 해주면 이 값은 u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라운드 u를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주면 되고, 근데 x하고 u하고 관계는 그냥 1이니까 파셜 디리버티브 취해주면 그냥 이놈은 f를 du에 대해서는 미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놈은 이거를 t가 아니라 변수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u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v죠. 여기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v에 du분의 df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뭐 이거니까 이 f 프라임을 한번 다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자, 이놈은 이걸 u에 대한 적분을 하고 다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역시 다시 1이니까 그거 없어도 되고요. 이건 다시 1이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다시 1이고. 자, 그래서 이놈은 그냥 u에 대한 두 번 미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놈을 이제 다시 t에다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v의 du분의 df. 자, 요거는 이제 얘를 다시 u에다가 미분을 했다가 v는 이제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마이너스 v는 그 다음에 제곱이 되죠. 두 번 미분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라운드 u를 다시 t에다 미분을 하면 되죠. 근데 요 값은 다시 마이너스 v, 이게 u가 아니고 t. 자, 그래서 이건 결국 v 제곱에 du 제곱분의 d 제곱 f.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두 식을 비교하면 결국은 여기서 f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에다가 v 스퀘어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똑같죠. 자, 다른 말로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 좌측변으로 옮기면은 이제 똑같은, 결국은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함수가 원래 x하고 t 두 개의 함수였는데 이건 u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fxt라고 우리가 썼지만 얘가 그냥 f의 u의 함수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x-v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 값은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따로 안 써도 줄게요.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게 기본적인 파동 방정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이거 유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정성적으로 다 설명을 한 건데,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쭉 봅시다. 뭐냐면 여기 나왔죠. 잠시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이거예요. 바로 방정식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 있는 패러데이 법칙하고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를 준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또 준다는, 돌아가는 방향에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만약에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소스가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걸 보였는데, 정성적으로 말로 보였죠. 그리고 그 속도는 뭔가 모르겠지만 얘랑 관계가 있고, 두 개의 상수의 곱과 관계가 있고, 이 두 개의 곱이 사실은 차원이 속도의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이거를 속도의 차원으로
바꾸면은 그 값이 하필이면은 우리가 아는 빛의 속도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걸 실제로 유도를 해볼 텐데, 일단은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쭉 가서 내려가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쓰는 건데, 자, 얘를 이제 축을 일단 잘 잡아요. 축을 어떻게 잡는고 하니 이제 이렇게 잡아요. x, y, z가 있을 텐데, 내가 진행 방향을 x로 하고요. 진행 방향을 x로 하고 여기 y로 하고, 이제 나오는 방향을 z로 하고. 자, 이제 루프를 하나 잡는데, 그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편의상 이쪽 방향이라고 하고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얘가 사실은 이 벡터가 x에만 의존한다고 칩시다. y, z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x 방향으로 진행하면, 그러니까 1차원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값이 그냥 2에다가 물론 이제 xt의 함수죠. y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루프를 잡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사각형 루프를 잡아요. 사각형 루프를 잡는데, 이런 루프를 한번 잡아봐요. 자, 그리고 요 높이를 h라고 하고, 요쪽은 이제 작게 잡는데 요거를 dx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dx는 이제 거의 0으로 보내고, 계산은 이제 우리가 유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할 거 아니에요?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마그네틱 필드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거죠. 이제 3번 방정식을 적용을 할 텐데,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이게 매그네틱 필드잖아요. 마그네틱 필드가 변한다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플럭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튀어나오는, 이쪽 영역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매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이쪽 방향에 매그네틱 필드가 되고, 자,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는 여기 이렇게 씁니다. B에 XT하고 Y, Y가 아니라 Z 방향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매그네틱 필드의 면적 dA, 면적에 대해서 자, 요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C라고 하는 루프는 사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요 루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자, 일단 좌변은 여기가 위치가 x라고 치고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dx가 되죠. 요 위치들이.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쪽 dx로 가는 건 매우 작으니까 무시를 하고, 여기 1번 루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에서 나오는 게 2 곱하기
근데 이 값이 어디에서 이 값이냐면 dx에서 이 값이에요. 시간은 뭐 지금 고려하지 말고요. 물론 시간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h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얘는 이제 반대로 들어오니까 2번 루프는 반대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고 이건 2x의 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일렉트릭 필드를 한 바퀴 돌린 그런 루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dt분의 d에 b 곱하기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h에다가 dx 이렇게 되겠죠. 높이 곱하기 물별.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다 됐는데 뭐냐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는 우리가 그 x를 h 하나 튀어나오고 라운드 x를 2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dx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그 b 값은 시간에 그 x 값 dx를 굉장히 작게 했으니까 여기서 변하는 거는 순전히 b에 대한 변화고요. x는 지금 무시를 하고 x에 대한 변화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곱하기 h d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하면 자,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를 하면 h dx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공간 미분이 공간 그 파셜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랑 그 시간 마그네틱 필드의 시간 미분이랑 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방향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y 방향이고요.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z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주의하시고요. 항상 이게 가장 간단한 셋업인데. 자, 똑같은 이야기를 요거 4번 방정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비슷한 이야기를. 자,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4번 방정식에서도 하는데 이제 루프를 자, 이제 다시 루프를 그려서 이 루프가 아니고 이 루프가 아니고 이번에는 루프를 어디서 그리냐면은 자, 이거 다 지워놓고 루프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Z 방향으로 그려서 자, 이렇게 그릴 텐데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줄여야 되고 자, 이런 루프를 잡는데 자, 이제는 이번엔 이렇게 여기 역시 x하고 x 플러스 dx고 자, 이런 루프를 그리면은 이번에는 그 어떤 방정식 요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 봅시다. 똑같은 비슷한 걸 한번 해봤으니까 거의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그네틱 필드가 Z 방향이니까 자,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긴 루프에 대해서 그리는 거고 이거는 역시 이제 그 플럭스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뮤제로 엡실론 제로는 이제 상수로 나오고 dt분의 d하고 뭘 해줘야 되냐면 b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죠. 뭐 작은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하고 h dx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 아느니
그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치면 이번에는 b의 x하고 그 다음에 h, 역시 여기도 길이를 h라고 합시다. 빼기 b의 x 플러스 dx하고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쓰면 x를 b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dx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뮤0 엡실론 0. 다른 거는 시간에 대해서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이제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e, 라운드 e 오버 라운드 t 하고 h dx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같으려면은 h dx는 그대로 캔슬이 돼서 따라서 우리가 라운드 x, 그러니까 b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마이너스 붙고 뮤0 엡실론 0에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가 그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그 일렉트릭 필드의 공간 변화를 주고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적 변화가 마그네틱 필드의 공간적 변화를 주고 이것을 이제 다시 쓴 거죠. 미분 형태로 다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A번, B번에서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이 피직스는 알겠죠? 이 피직스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하고 B가 결국은 이제 일종의 체인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파동이 결국은 체인 리액션이에요. 그 물에다가 내가 돌을 퐁당하고 떨어뜨리면은 그 물에 처음에 들어간 지점에 수면 이게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데 낮아지면은 옆에서 채워야 되잖아요. 응? 채웠는데 그냥 채운다고 갑자기 쓰는 게 아니라 채우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동그랗게 채워가는데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채워가는 게 이제 퍼지는단 말이죠. 그 일종의 체인 리액션인데 똑같아요. 여기 이제 1차원을 가지고 생각했을 뿐인데. 자,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이퀘이션 A에다가 A의 양변을 다시 x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할 텐데 양쪽에 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를 하고 이쪽에다가도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그냥 좌변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순서를 싹 바꾸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에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는 여기서 보면은 이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값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요 값을 여기에 넣으면 되죠. 대신 넣으면 얘는 다른 게 아니라 뮤0 엡실론 0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와서 그리고 t에 대한 미분이 두 번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예쁘게 쓰면 그 우리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2는 마이너스 그 뮤 제로 엡실론 제로의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2는 0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자 기억을 하시고, 이게 파동 방정식 형태인데, 이제 완전함을 위해서 B에 대해서도 해보면,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E에 대한 파동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파동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이고요. 근데 일렉트릭 필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마그네틱 필드랑 같이 있죠. 자, 이번엔 뭐냐면은 이퀘이션 B에다가 역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해줘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 여기에다가 자, 이걸 하면 그 여기에 이제 라운드 x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라운드 x를 해주고, 자, 근데 요거는 순서를, 자, 좌변은 그냥 제곱이 되고, 두 번 미분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순서를 싹 바꿔줘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또 a를 다시 적용을 합니다. a번이 어디 갔냐? a번이, 자, 이거를 적용을 해요.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걸 여기 적용을 하면, 이걸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u0 e0 하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b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예쁘게 다시 쓰면 사실 형태가 똑같죠. 얘랑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E가 아니라 B도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똑같은 방정식이 나오는데 E나 B나 일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나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그 매그네틱 필드나 일렉트릭 필드나 다 얘가 다 똑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데, 파동 방정식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것이 그 보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유도를 했던 게 바로 이런 형태였죠. 이런 형태면은 파동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자, 이게 이런 형태를 만족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를 만족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v제곱분의 1이 여기 있는 v제곱분의 1이 여기 뮤0 e0로 바뀐 거, 이것만 다르고 똑같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속도가, 파동의 전달 속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1/루트의 뮤0 e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의 이제 실제적인 값은 2,9,979만 2,458 m/s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파동 방정식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